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시고 나서 처음에 요건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이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신체검사에서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고 그 아래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등외 판정, 그러니까 기준 미달을 받습니다. 이 앞전 영상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받으신 분들이 과연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아서 그렇게 상급을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신규 신체검사인지 재심 신체검사인지 재확인 신체검사인지 그 상세한 내역을 이번 시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들 만들면서 몸 상태가 악화되면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추가로 질병이 있을 때는 다시 또 국가보건처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왜 그런 내용을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는지 이번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이 영상은 상위 등급 구분 판정 현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판정이 되는지 정확하게 신체검사 종류별 등급 판정 현황이라고 나오고, 기준은 2023년 1월 31일 기준입니다. 자, 먼저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구분을 보시게 되면 신규, 재심, 재심의, 재확인, 재판정 신체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이 등급별 현황과 등급 변동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신체검사, 이거는 1단계, 그러니까 요건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이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받는 신체검사가 신규 신체검사입니다. 만약에 본인들 몸에 상위처가 한 가지만 있다, 그러면 신규 신체검사는 평생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몸에 당뇨병이 있는데 또 협심증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 협심증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다시 추가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협심증을 신규 신체검사에 준하는 신규 신체검사로 받으면서 기존에 있던 당뇨병까지 이 신규 신체검사 할 때 같이 또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내 몸에 상위처가 단 하나만 있을 때는 신규 신체 검사는 단 한 번이지만, 계속 이렇게 고엽제 후유증 같이 질병들이 추가로 발견이 될 때는 이 신규 신체 검사를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규 신체 검사에서 예를 들어서 기준 미달을 되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다. 국가유공자 길잡이가 계속 어떤 경우에는 6급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7급이 나오는지 제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영상들 만들어서 지금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7급에 해당되는데 신체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기준 미달이 나왔다. 그러면 통지서를 받자마자 바로 다시 억울하다 해서 재심 신체 검사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신체 검사를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재심 신체 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심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승소하신 분들이 받는 게 재심의 신체검사고, 재확인 신체검사는 신규 신체검사에서 기준 미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미 이제 등록이 된 상태고 신체 검사만 기준 미달을 받았던 것 뿐이지 다른 급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년 후에 몸 상태가 악화돼서 다시 신체 검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때 받는 게 재확인 신체 검사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2년 전에는 기준 미달되었지만 이제는 내 몸이 더 아프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달라. 그런 뜻으로 재확인 신체 검사라고 있습니다. 자, 재판정 신체 검사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영상에서 당뇨병, 그러니까 당뇨병을 가지고 7급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분이 제가 영상에서 자꾸 얘기를 드렸습니다. 혈중 크레아틴 수치에 따라서 7급, 6급, 5급이 될 수 있고 투석을 하면 상급이 될 수 있다고 이 당뇨병 관련된 영상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당뇨병으로 7급이라고 예를 들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7급일 경우에는 혈중 크레아틴 농도 수치가 1.5에서 1.8 이내일 경우에는 7급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 영상들을 보시고 위탁병원이든 보훈병원이든 혈중 크레아틴 검사를 했더니 만약에 수치가 2.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주 연속으로 혈중 크레아틴 검사를 또 한 번 더 2주 후에 한 번 더 합니다. 2주 연속으로 2주 연속으로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주 후에 또 검사를 했더니 그때는 1.9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주 전에 했던 수치는 2.0, 이번에 했던 거는 1.9. 자, 그러면 아무리 낮게 잡아도 1.9와 2.0이 내 혈중 크레아틴의 수치입니다. 그러면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소견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무료로 발부받을 수 있고 진단서를 첨부를 하게 되면 10,000원을 진단서 발급비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 소견서를 발부받으시든지 아니면 10,000원을 주고 진단서를 발부받으시든지 그래 가지고 그 내용으로 해서 국가보훈처에다가 다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내가 기존에 7급으로 판정을 받고 있었는데 내가 혈중 크레아틴인 검사를 해보니까 6급 이항에 들어오는 수치인 것입니다. 1.9, 2.0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신체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1.8 이상으로만 나와 있는데 5급 기준은 3.0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3.0 이하일 경우에는 6급 이항에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6급 이항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8 이상 3.0 이내로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두 번에 걸쳐 신체 검사,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했었을 때 2.0, 1.9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무조건 6급 이항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을 때 국가보훈처에서는 6급 이항으로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내가 7급이었는데 이제부터는 6급 이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보훈처에서 해당 사항 없다고 그대로 7급으로 판정을 하게 되면 이때 다시 재심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도 결과가 나왔지만 아니다. 내가 판단을 했을 때 나는 분명히 이 2회에 걸쳐서 신체 검사를 혈액 검사를 했는데 6급 이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심 신체 검사를 해서 보훈처에서 실수를 했구나 아니면 다시 추가로 다른 병원에서
또 혈액 검사를 공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들이 혈액 검사를 받았을 때 이 수치가 어정쩡하게 확 높아버리면 인정을 하는데 까딱까딱 거리지 않습니까? 1.8하고 1.9하고 그럴 경우에는 보건병원에서도 추가로 제3자의 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거기서도 만약에 1.9, 2.0 이렇게 나오면 보훈처에서 인정을 합니다. 6급 이항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주 애매하다 싶으면 등급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면 대부분 다 승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가시면 다른 영상들도 천천히 몇 번에 걸쳐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신규 재심, 재확인, 재판정 신체 검사는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혀 몰랐던 내용들을 알고 나서 이렇게 추가로 신체 검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추가로 질병들을 등록을 해서 그 질병이 더 높은 상위 등급에 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 받았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여기 신규 신체 검사가 1월 달에 345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1급 1항이 1명입니다. 3급이 18명입니다. 4급이 1명, 5급이 7, 6급 1항이 20명, 6급 2항이 77명, 6급 3항이 26명, 7급이 68명, 기준 미달은 127명. 자, 신규 신체 검사니 당연히 기준 미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미달은 다음에 다시 또 재확인 신체 검사를 해서 몸 상태가 악화됐을 경우에는 승급에 올라갈 확률이 그만큼 있습니다. 그러니 신규 신체 검사에서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몸이 7급에 들어오든 6급에 들어오든 들어오면 그때 재확인 신체 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신규 신체 검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신체 검사를 받는데 이분들 중에서 자그마치 1급 1항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악화될 때까지 신체 검사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다른 질병을 갖고 있다가 그 질병이 너무 악화돼서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그 질병이 1급 1항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신체 검사에서 1급 1항이 나왔다? 야, 이거는 진짜 너무 무관심하다고 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힘들면 가족들이라도 주위에서 이런 내용을 챙겨가지고 몸이 악화되거나 그러면 재확인 신체 검사나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챙겨주질 않으면 나이 먹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행정사나 변호사 찾아갔다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깨집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 잘 알고 본인들 하기가 힘들면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상급을 보십시오. 3급이 자그마치 18명입니다. 이 3급이 18명이면 아마 이 아래를 보시게 되면 재판정으로 28명이 있습니다. 이 재판정은 이해가 갑니다. 기존의 7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3급으로 이렇게 판정을 받기가 가장 확실한 거는
당뇨병 예를 들면 당뇨병은 투석을 하게 되면 3급입니다. 물론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다른 질병들로도 3급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당뇨병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투석을 하게 되면 3급을 판정을 받는데 기존 6급 이항, 그러니까 6급 이항이 33명이 또 새로 이렇게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33명이 6급 이항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투석을 했을 때 이렇게 28명, 그러니까 이 수치하고는 상관없는데 6급 이항에서 갑자기 투석을 한다. 그러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3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영상들 만들면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자꾸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 6급 이항 받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6급 이항으로 계속 계시다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국가보훈처 법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몸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따른 상위 등급을 갖다가 판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보훈처에서 자동으로 상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처음에 당뇨병으로 해서 6급 이항을 받았으면 그 받은 병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빠질 때마다 혈중 크레아틴인 검사를 해서 그 수치가 5급에 들어오면 5급에 맞게끔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투석을 하게 되면 또 투석을 한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면 이렇게 3급을 받는데 그냥 그대로 가만히 6급 이항에 계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6급 이항으로만 계시다가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주위에서 가르쳐 주질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내용을 보훈처에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죠. 그런데 국가유공자 길잡이는 이런 과정을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가능하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가면서 가르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해가 안 가시면 다른 영상들도 차근차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때까지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자녀분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자녀분들한테 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분들이 또 그런 영상을 보고 이해를 시켜 주실 것입니다.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보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이 신규 신체 검사에서 18명이 3급을 받았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아마도 당뇨병 투석하시는 분들이 상급을 받든지 아니면 허혈성 심장 질환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이렇게 신규 신체 검사로 상급 받을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보훈처에서는 알겠지만 그런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유추해서 봤을 때 갑자기 이렇게 신규 신체 검사에서 상급 받을 정도면 몸이 아주 지금 상태가 악화됐다는 소리인데 당뇨병이나 심장 관련 쪽 아니고는 이렇게 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뇌신경 쪽이나 중추신경 장애 어떻게 됐든 간에 자 이와 같이 신규 신체 검사에서 3급으로 18명이 받았고 6급 1항으로 20명, 6급 2항으로 77명, 7급에 68명. 자 6급 2항과 관련된 내용들은 당뇨병도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 말초신경병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암과 관련해서 6급 2항이나 6급 1항이 암하고 또 관련되고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또 7급과 관련되고 이렇게 해서 신규로 345명이 이번에 이렇게 심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재심 신체 검사가 있었고 재심의 신체 검사, 재확인 신체 검사도 있었습니다. 이 재확인은 기존에 이 신규 신체 검사에서 기준 미달되었던 분들이 다시 이제 재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66명은 이 숫자가 아닙니다. 이 기존에 예전에 있던 사람들 숫자에서 이렇게 했던 거고 이 127명이 했다는 건 아닙니다. 66명은 그대로 기준 미달되었지만 7급으로 18명, 6급 이항에 3명, 3급에 2명 이렇게 등급 판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 신규 신체 검사에서 기준 미달되었다고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회를 지켜보고 있다가 몸이 악화되면 그때 다시 이렇게 재확인 신체 검사를 하시게 되면 6급 이항으로 바로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상태가 더 심하면 상급으로도 올라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처음 신체 검사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보십시오. 재판정 신체 검사에서는 기존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재판정 신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정 신체 검사는 누가 하느냐? 7급인 분들, 6급 3항이나 6급 2항, 6급 1항인 분들이 더 윗 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게 재판정 신체 검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6급 1항인데 제가 5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한다. 그러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으로 6급 이항이신 분들이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1.8 이상 3.0 이하로 나와서 6급 이항을 받고 있었는데 혈중 크레아틴 검사를 했더니 3.0 이상으로 나왔다. 예를 들어 뭐 3.5 두 번 다 했는데 3.2, 3.5 나왔다. 그러면 정확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기록이 있고 그럴 때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면 5급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알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5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뇨병 계시던 분들이 투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그러면 투석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만 그게 계속 이제 투석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투석을 하면 준비를 해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이와 함께 28명, 3급으로 28명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7급을 판정을 받고 그 7급이 한번 7급 받으면 영원한 7급인 줄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제가 영상들 만들 때마다 어떤 영상들 그럽니다. 한번 7급이 영원한 7급이 아니라고. 몸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계속 그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다 열려 있는데 왜 한번 7급 받으면 그 7급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7급만 받고 계시려고 하냐 이거죠. 6급 이항으로 당뇨병을 진단을 받아서 판정을 받고 지금 보상금을 받고 있으면 그게 어떤 분들은 1년 후에 악화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10년 후에 악화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그냥 내 몸이 좋다 안 좋다 본인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위탁병원 공짜로 해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험병원을 가시든지 가셔가지고 혈액 검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얼마인가를 보고 그 수치가 등급에 들어오면 6급 이항에 들어오면 6급 이항으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면 되는 거고 또 5급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오면 재판정 신체 검사에서
5급을 판정받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서 투석을 하게 되면 투석은 3급에 해당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줘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 모르고 또 무슨 내용인지 이해도 못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6급 이항 아니면 7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누가 고생하냐? 그동안 고생한 배우자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6급에 해당하는 7급은 물론 유가족 보상금이 없습니다. 신규 등록자로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신규 등록자일 경우 7급은 유가족 보상금이 없고 6급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5급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유가족 보상금이 약 180만 원이 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고생한 배우자들을 위해서라도 5급은 최소한 확보를 해놓고 지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편법으로 5급을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가 나온 거는 참 좋습니다. 그 수치에 맞춰서 등급이 결정되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등급이 없고 그냥 보험병원에서 신체검사하는 담당 의사나 그런 사람들이 판단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 뼈 관련된 내용들이거나 분명히 내가 통증이 많은데 겉에서 봤을 때는 멀쩡하면 통증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기준 미달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와 달리 이렇게 당뇨병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그 외에 모든 질병들 중에서 정확하게 수치가 표시되어 있는 질병들은 상위 등급에 올라갈 정확하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험병원이나 보험처에서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들 만들 때마다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자꾸 설명해 드리는 게 본인들 몸에 그와 관련된 질병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든지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알려서 같이 알고 있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할 때 꼭 그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이면 당뇨병과 관련된 혈중 크레아틴 검사를 하시고 또 눈에 시력이 안 좋다 그러면 시력 검사를 할 때 정확하게 수치가 얼마인지 그 내용을 적어서 비교를 해 보시든지 그러고 심장질환, 협심증이나 일반 허혈성 심장질환과 같은 경우는 어떤 부위, 그러니까 어떤 관상동맥에 얼마만큼의 협착이 있었고 어떤 부위를 수술을 했는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보고 제 영상들을 보시면 지금 내 질병은 몇 급에 해당되겠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자녀분들하고 더 깊게 공부를 하시고 상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귀찮다 그러면 행정사나 변호사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대신 찾아갈 때는 돈이 수천만 원 깨진다는 거 생각하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재판정 신체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재판정 신체검사가 또 무조건 다 승급만 하는 건 아닙니다. 119명 중에서 기준 미달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등급 변동상 우측으로 와서 보시게 되면 이 무변동으로 43명이 있습니다. 승급으로 75명이 있습니다. 이 무변동은 무엇이냐? 내가 7급으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는데 그대로 7급으로 변동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6급 이항으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승급을 못하고 그대로 6급 이항입니다. 그런 분들은 무변동입니다. 그런데 7급에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당뇨병으로 1.5에서 1.8 혈중 크레아틴이 나왔는데 내 몸에 지금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초기에 얘기 드렸던 거와 같이 1.9에서 2.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만 보훈처에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6급 이항으로 올려줬습니다. 이런 거를 이 승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급이 75명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6급 이항에서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3.0 이상이 나와가지고 신청을 했더니만 이렇게 5급으로 승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5급에서 투석을 했더니 3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6급 이항에서 갑자기 몸이 나빠져가지고 투석을 해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3급으로 승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승급한 숫자가 이 75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월달 기준으로는 단 한 명이지만 이게 1년 2023년으로 또 평균을 내게 되면 또 뭐 4명, 5명 정도가 이 하락하는 경우도 됐는데 어떤 경우에 하락을 하는지 제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6급 이항으로 당뇨병으로 상위 등급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6급 이항으로 등록될 때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1.8 이상으로 나와서 6급 이항이 됐었는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 당뇨병이 좋아졌습니다. 계속 운동도 하고 음식 관리도 하고 관리를 잘 하다 보니 당뇨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당뇨병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주위에서 어떤 분들이 재판정 신체 검사에서 5급으로 올라갔다 그러니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도 그러면 재판정 신체 검사에서 5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할 때 혈중 크레아틴인 수치에 관련된 그 기록,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 직권으로 혈중 크레아틴인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했더니 1.8이 나왔습니다. 1.7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혈중 크레아틴인 검사를 물론 한 번 하지는 않겠죠. 보훈병원에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해가지고 2회에 걸쳐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1.7이 나오고 1.8이 나왔습니다. 두 번에 걸쳐 검사한 게. 그러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판정을 할 때 7급으로 하락을 시킵니다. 왜? 당뇨병과 관련돼서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1.5에서 1.8 이내에는 7급에 해당되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기 전에 먼저 혈중 크레아틴 검사를 하고 나서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높았을 때 그때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재판정 신체 검사에서 다 승급을 했다고 그러니 아무런 준비도 않고 그러면 나도 재판정 신체 검사면 올라가겠네? 그렇게 본인이 판단을 하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는데 7급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물론 지금 이 하락이 꼭 그렇다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계속 영상들에서 당뇨병과 관련된 영상을 많이 만들었고 기존 것까지 합하게 되면 지금 한 15개 정도의 영상이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영상도 약 10개 이상이 있는데 이런 영상들에 나와 있듯이 당뇨병은 이 수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혈중 크레아틴 수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당뇨병과 관련돼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때는 물론 내 몸도 상태가 악화되어야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과연 내 몸 상태가 악화된 게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고엽제 후유 의증은 경도장애에서 중등도 장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고도 장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구분표를 보고 지금 내 상태가 중등도에 해당하는구나, 경도 장애에서 고도 장애에 해당되는구나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주위 사람들이 재판정 신체 검사 한다고 나도 하면 되겠다 따라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괜히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누구한테 원망을 할 것입니까? 본인 책임인데, 본인이 공부를 않고 본인이 몰라서 이렇게 하락을 맞은 건데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아무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재판정 신체 검사 하실 때는 정말 많은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2023년 1월 기준으로 상위 등급 심사 판정 현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신규 신체 검사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재판정 신체 검사까지 제가 상세하게 얘기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이 드셨다고 공부 안 하면 그냥 한번 7급은 영원한 7급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6급 이항이 평생 6급 이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6급 이항이 5급도 될 수 있고 3급도 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고생한 내 배우자를 생각해서라도 꼭 5급까지는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보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